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창조와의 대화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21일 첫 방송입니다. 오늘의 첫 방송에서 다룰 주제는 1961년 그린뱅크에서 열린 세티 천문학 회의에서 의제로 제시됐던 드레이크 방정식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저의 잠깐 새롭게 우주 물질 생성에 대한 새로운 통합 에너지 방정식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것을 주 의제로 삼았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 채널 창조와의 대화를 운영하는 차기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주에 관한 이 방정식이니 먼저 드레이크 방정식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에 대한 주 내용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우주에 생명의 존재가 어느 정도 있을까 하는, 즉 별의 생성률, 행성 보유별 비율 또는 생명 가능 행성수, 생명 발생 확률, 지능 진화 확률 또는 신호 송신 가능 문명 비율로 나누되 문명 지속 기간은 얼마나 가능할 것이라는 그 예측을 하는 것을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본 방송에서 주 의제로 말씀드렸던 우주 물질 생성 기본 모델 확정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통합 에너지 방정식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양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 방송국, 개인 방송국입니다만은 저를 이제 총괄한다 하여 총재님이다 이런 호칭도 붙여봤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이며 저의 이름은 차기춘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우주 통합 에너지 방정식에 대하여 새로운 이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에너지는 즉 시간의 관계가 된다 이런 내용으로 출발합니다. 즉 그 에너지는 높이 즉 지구의 코어를 두고 상상을 해봅니다. 코어의 중심에서 즉 내핵에서 거리를 떨어져 나올수록 높이가 형성되고 또는 거리가 주어지며 그것은 시간에 따라서 질량이 변한다는 그 가설을 과감하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빛의 속도도 자승으로 확장된다. 거기에 플러스 Q를 넣었습니다. 그것은 Q는 지구의 코어를 의미합니다. 그 핵심
무대가 지구 코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각 항마다 기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상태가 있으면 높이 중력 포텐셜 레벨이 주어진다라고 보았고, 그것이 주어졌을 때는 거리가 만들어지고 그 코어에 만들어지는 것에 반경과 공간이 형성이 된다. 이래서 질량도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물질의 생성과 응축, 붕괴 과정의 모든 그 메커니즘이 시간에 따라서 변환된다 하는 것을 주 포인트로 강조를 합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에너지는 질량, 빛의 속도, 자성이다 하는 것은 즉 상수를 얘기하나, 저는 시간에 따라서 질량이 변한다는 그 기초 이론을 과감하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어에서는 어떤 이 엔진이 가동을 하느냐,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즉 코어의 압력에는 에너지의 밀도가 생기겠지요. 그것은 즉 블랙홀의 코어에 이 버금간다, 이런 거 상상을 해봅니다. 그 속에는 지구의 코어나 블랙홀의 코어에는 초고밀도의 생성 핵이 존재하고, 이곳에서 과감하게 물질의 씨앗이 생성이 된다, 이런 가설을 세워봅니다. 그 코어의 영역에는 부피가 존재를 하니까 이 부피 안에는 에너지가 작동하는 공간이 확보가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과감한 가설을 보이고 싶습니다. 태초에 공허 에너지라고 말을 졌는데요. 이 태초라는 것은 우주에 암흑만 존재하고 또는 그 절대 온도만 존재하는 칠흑 같은 어두운 곳을 의미합니다. 이곳에는 완전한 진공이며 그곳에 에너지가 존재하리라는 이 가설을 과감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곳에는 공허라는 그 단어로 설명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공허 상태에는 에너지가 있다. 이것이 그 우주 생성 에너지의 저장고다. 이렇게 태초의 어둠 속을 저는 과감하게 상정을 해봅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암흑 물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QDM이라는 암흑 물질의 에너지 밀도가 분명히 존재하리라고 봅니다. 그 암흑 물질은 중력의 구조를 형성하고 은하 형성 뼈대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물질 응집에 촉진을 가져온다고 보여집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중력으로서 존재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가설을 세워봅니다. 그리고 또 암흑 에너지가 있었을 것이다. QTE를 암흑 에너지 밀도로 보고 그곳에는 우주 팽창 가속이나 진공 에너지의 효과, 이런 것에 영향을 미쳤을 거로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주 에너지의 약 70%를 차지하는 그런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나오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연력학 진화의 과정이 설명이 됩니다. 온도는 이런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엔트로피 무작위가 아니라
그 역할은 우주의 시간의 방향성을 제시를 할 수 있고, 엔트로피 무질서에서 구조 형성 과정, 즉 혼돈, 무질서에서 또는 그 안정 또는 창조의 과정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가설을 과감하게 추론해 봅니다. 이것을 비가역적 진화라고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봅니다. 그곳에는 후에 시공간에 곡률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 아인슈타인이 빛도 시공간의 곡률에 따라서 휘어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그것이 꼭 필요한 그 존재가 아닐까 봅니다. 그러면 시공간의 곡률이라는 것은 중력 효과의 기하학적 표현이며, 블랙홀, 코엣의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원리적 또는 환경적 원천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K는 곡률을 에너지로 변하는 결합 상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곧 여기 가설에 세운 이 방정식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학마다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그러면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를 포함하는 그 의미에서의 그 우주 에너지의 구성, 현대 과학이 관측한 내용으로 보면은 암흑 에너지가 68, 암흑 물질이 27%, 일반 물질이 5%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드레이크 방정식과 저의 차기춘 방정식의 정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에는 외계 문명에 대한 그 찾고자 하는 확인 가능한, 교신 가능한 문명의 수에 대한 이 방정식이라면, 저는 물질 생성, 중력구조,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진공에너지, 연력학 진화, 시공간 곡률, 우주 구조 형성, 생명 발생 확률에 대한 것인데, 저는 그 생명 발생 확률에 대한 것은 조금 야중에 더 추가 방정식이 발전할 거로 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좀 확장해서 자세하게 좀 나눈다고 하면은, 물질이 생성한 메커니즘에 대하여 그건 진공 에너지가 존재하고 코어의 압력 형성이 되고, 진공이 붕괴되면서 질량이 생성된다. 암흑 물질의 구조가 형성이 된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 팽창의 균형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또는 시공간 곡률은 중력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로써 별과 은하, 행성, 생명 탄생의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포괄적인 우주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가설입니다. 쭉 내려가서요. 결정적인 차이는, 드레이크는 방정식은 우주에 누가 있느냐, 저의 방정식은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쭉쭉 내려가서요. 다시 이건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레이크 코플레이션 수직 방정식도 여기 이제 나오는데, 저의 방정식이 다시 나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드레이크 방정식은 이런 내용들이 없지만은, 저는 이 모든 우주에 필요한 모든 생명 탄생, 공허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우리 은하계
또는 그 외에 은하들의 은하 집단, 초은하단 이런 모든 것이 확장되는 그 모든 원리를 설명하고자 가설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이게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저의 차기춘 방정식에 대하여 에너지는 생성 에너지, 진공 에너지, 암흑 물질과 중력, 암흑 에너지, 팽창, 연력학, 진화, 시공간 공률 이런 것을 우주 에너지 구성 전체의 반영이다. 이렇게 이제 보아지는 것을 이제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쭉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설명하면 우주의 규모, 은하 구조, 행성 형성 지구, 지구 코어 물질 생성 메커니즘입니다. 그럼 마지막 장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주를 이제 설명하는데 너무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되어 왔습니다만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포인트만 제공하여야 이해하기,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해서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 장으로서 지구 코어 물질 생성 메커니즘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설명을 원초적인 그 태초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건 학술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측 가능한 상상력을 최대한 확장해서 만드는 최초의 우주 물질 생성에 대한 생명 탄생에 대한 가설이 되겠습니다. 우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불을 꺼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어둠뿐입니다. 이곳은 진공 상태이며 이곳의 환경은 절대 온도만 존재하는 어마무시무시한 추운 곳이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광활한 끝도 알 수 없는, 만약에 우리가 우주에 갔을 때 내 손을 앞에 놓고 바라봤을 때 내 손도 안 보이고 나의 감각적으로 이렇게 더듬어 봤을 때만이 알 수 있는, 존재를 알 수 있는 그곳에서 아주 극한의 추위 속에 그곳에서 어떤 의식이 싹이 텄다고 나는 가설을 세웁니다. 그 의식이 바로 주인공이 바로 공허라고 나는 가설을 세웁니다. 그 공허가 그 추위 속에서 그 안타까운 그 외로움과 그 고독 속에서 하나의 이 희망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희망이라는 것은 우주가 생명 가득한 이 우주를 채우고 싶다는 그 의식을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의식 속에 반짝 빛나는 희망의 빛이 나는 이 공허의 마음속에서 반짝 빛이 났다고, 빛이 반짝 켜졌다고 저는 감히 가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응축되고 응축이 되어 블랙홀이라는 그 거대한 이 에너지 원이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더욱 그 간절한 이 소망의 빛이
더욱더 응축돼서 결국은 혼돈과 또는 그런 과정에서 안정된 설계를 드디어 해냈다고 저는 가설을 셉니다. 그 안정된 그 가설이라는 것은 우주를 끝없이 확장하려고 끝없이 채우려고 하면은 물질의 생성하는 코어 핵심 이 생성 메커니즘 물질의 씨앗을 설계를 해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씨앗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주에 흩뿌려짐으로써 그 씨앗은 우주 속에 퍼져서 스스로 물질을 만드는 그 시스템으로서 스스로 자기의 체적을 불리고 또 코에 거대한 블랙홀에서 또 내뿜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성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하자면 운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흡입해서 코어들이 내부에서 물질을 생성하고 외부에서 또 물질을 또 흡입해서 스스로의 체중과 체적을 늘렸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설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설을 저는 세워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주의 물질 생성의 메커니즘이 완성해서 우주로 흩뿌려진 그 씨앗들이 결국은 은하도 만들고 빛이 나는 항성들도 만들고 또는 행성도 만들고 위성도 만들고 하는 이러한 구조로 우주가 드디어 희망이 가득한 생명의 환경으로 발전했다고 가슴 두근거리는 이 심정으로 저는 가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 장으로 지구 코어에서 물질이 생성됐다는 메커니즘으로 세워놓고 자세히 관찰해 봤을 때 지구는 초기에 바닷물 속에서 육지가 드러나 있을 때 감히 성경 바이블의 창세기를 좀 빌려와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의 천지 창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인데 그때는 혼돈과 공허가 존재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거기에 깊은 영감과 깊은 메시지가 숨겨 있다고 나는 후일 세월이 흘러서 계속 문장을 들여다보고 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망상에 가까운 이 가설을 만들어내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고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개인의 이 망상과 말도 안 되는 가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지구로 왔습니다. 지구에도 거대한 이 생명의 물질의 씨앗을 만든 블랙홀에서 보낸 코어가 지구 내부에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지구 내부에는 이 코어가 있습니다. 내핵과 외핵이 있고
또는 이 멘틀이 있고 지각이 있습니다. 저는 내핵과 외핵이, 즉 내핵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구의 지각과 같이 조금의 속도는 변동이 생깁니다만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외핵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못하고 때로는 같이도 움직이지만 여기는 대류 현상, 그러니까 막 부글부글 끓고 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그 현상도 나타나는 격렬한 운동이 이 속에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이 표현을 저는 맷돌의 구조다 하는 표현을 빌려서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그럼 맷돌은 우리가 위에서 콩을 집어넣어서 고정된 밑에 맷돌과 위에 맷돌이 서로 비비면서 갈아가지고 콩물이 밑으로 그릇에 고이는 현상입니다. 이거를 조금 변형해서 이것은 지구 내핵과 외핵이 서로 반대되는 그런 움직임과 똑같이 뭉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마찰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이 마찰에 의해서 자기장도 생기지만은 여기에서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물질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이 올려 쌓이는 것이 멘틀이 되고, 멘틀에는 점점 물질이 쌓여서 증가가 되면은 이 멘틀도 점점 부피가 늘어나서 결국은 인계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 멘틀에 있는 위에 있는 이 물질이 어느 지각에 얇은 곳 또는 그것을 통과하여 또는 이 마그마나 화산이라는 이름으로 지표면에 분출이 된다. 이런 메커니즘을 제가 말도 안 되는 가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우주의 똑같은 구조의 씨앗으로서 모두 지금 활발하게 지금 생성물질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지금도 대륙이 갈라지고 지구의 바닷속에 해양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계속해서 마그마가 올라와서 양쪽으로 밀어지니까 차가운 물에 식으면서 해양판이 만들어지고 밀려나간 커지는 확장되는 이 해양판이 또 판의 경계에 있는 밑으로 계속 밀고 들어가서 다시 녹고 그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지구의 활동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성경을 비교해서 봤을 때 바닷물 속에 코어가 계속 말하자면은 내핵과 외핵이 서로 비비면서 만들어져서 나온 멘틀이 결국은 바닷물 속을 뚫고 나와서 형성에 쌓인 것이 바로 판게아라고 저는 과감하게 가설을 씁니다. 그것이 그때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이 지금처럼 일정하지 못하고 뒤뚱 한 그런 회전 불규칙성을 나타냈다고 저는 말도 안 되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지각이 바닷물 위에 육지라는 이름으로
판개가 있을 때는 초기에는 물속에서 올라왔으니까 지금처럼 히말라야 산맥 같은 또는 알프스 산맥 같은 고봉의 산맥이 형성되지 않았으리라는 말도 안 되는 가설을 또 만들어 봅니다. 그러나 지구가 계속 뒤뚱거리면서 자전공전을 하면서 계속 회전을 하는 이 운동 에너지로서 지구의 이 지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운동으로서 대륙으로 만들어진 판개가 점점 분리가 되기 쉬운 이런 에너지의 흐름을 타고서 또 바닷속의 해령에서 마그마가 올라가서 양쪽으로 밀고 해양판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 형성됐다고 저는 말도 안 되는 가설을 세워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 뒤뚱뒤뚱했던 초기의 지구가 그러므로 인해서 회전이 불규칙함으로써 지금처럼 하루에 86,400초 또는 분으로 하면은 1440분에 정확한 시간이 되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가 별자리를 측정할 때 일정한 이 시간의 프로그램으로 맞췄을 때 그 별자리의 이 위치가 조금 더 달라지는 원인이 이러한 원인이 아닐까, 이런 가설을 과감하게 세워봤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에 있는 그 그랜드 캐년도 그런 대륙이 갈라진 현상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지금 대륙이 갈라지고 있는 것도 지구 안에서 내핵과 외핵의 불규칙한 흐름과 맷돌의 이 마찰로 인해서 계속해서 물질이 생성되어 멘틀과 지각으로 올라오는 그 압력의 물질의 힘이 계속 밀어 올림으로써 지각이 계속 벌어진다고 저는 과감하게 가설을 세워봅니다. 어느 분은 저 미친놈 다 있네 라고 욕하는 분이 99.99%지만은 될 수 있다고 보지만은 이런 가설이 출발하여 모든 과학자들, 천문학자, 지구과학자, 생물과학자들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또 이 이론을 다루고 발전시키면은 확인 가능한 시간이 앞으로 10년, 20년, 50년 이후에 점점 가능한 확인 가능한 가설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주장을 합니다. 자, 지각이 있고 멘틀이 있고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고 다시 설명드립니다. 내핵과 외핵이 서로 부비는 마찰하는 곳에서 여기 지자기가 만들어지고 물질이 형성돼서 지구 표면으로 계속 밀고 올라오고,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것이 계속 지금 높이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러한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꼭 짚고 넘어야 되는 것은 그렇지 않다. 판게야 시절에 있을 때의 지구가 지금 5대양 6대지가 만들어진 것이지 절대 새로운 물질이 생성돼서 지구가 이렇게 최적이 커지고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다라고 과감하게 학자들이 항변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를 대비해서 이런 가설을 세웁니다. 만약에 그때의 판게 시절의 육지가 지금의 5대양 육지를 만들었다면은 지구의 그때의
지금도 계속해서 해령에서 물질이 만들어서 올라오니까 그 이 해령판의 그 바위의 밀도하고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산맥의 바위의 밀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이 학자들이 판게아의 그 밀도가 변함이 없다라고 반대 의견을 얘기한다면은, 지금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고봉 알프스 산맥에 있는 거대한 산맥의 그 바위의 밀도가 10번째처럼 이렇게 풍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단단하거나 또는 같이 해양판과 지금 지구의 그 높은 산맥의 그 바위들의 그 밀도가 비슷하거나 하면 분명히 이것은 새로운 물질이 지구에서 계속 만들어져서 응고된 것이 분명하다고 나는 100% 나는 이 가설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가 좀 너무 과감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한 개인의 주장입니다. 그러니 너무 이상한 사람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한번 지구를 들여다보고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그 전문 분야가 아니신 분들이라도 또 학생이라도 좋습니다. 어떤 분야에 계신 분들이라도 한번 지구를 좀 살펴주십시오. 저의 이 가설이 터무니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구의 코어의 에너지 원천이라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에는 우라늄, 토륨, 칼륨, 동위원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열 에너지 생성이 되고 중력에 압축되는 에너지, 이런 것이 생성이 되고 또 열이 발생해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잔존이 되고요. 그러면 코어에 일어나는 물리적 과정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액체 위로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자기장, 열 전달, 원소 분리 및 재배열, 지구는 내부에서 여전히 활동하는 동적 시스템, 정적 시스템이 아니라 우주는 동적 시스템이다. 질량도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또 모든 그 위치 에너지가 존재한다. 거리가 존재한다. 그러므로서 질량도 시간에 따라서 존재한다는 것이 우주에 생명이 존재하고 확장되어가는 그 메커니즘에 대한 기본 생명의 원리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성 코어와 우주 코어의 유사성을 보면은 극한 압력, 고온 환경, 에너지 집중, 물질 변화, 구조 형상에 대한 영향, 이런 것이 바로 엔진이다. 코어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중심 에너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끝으로 저는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주를 먼 곳에서만 바라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주의 생성 원리는 은하 속에서, 별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지구 깊은 중심에서도 계속 생명의 활동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라고 나는 가설을 세운 것입니다. 우주는 원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성의 원리, 생명의 원리는 우리가 서 있는 발 아래에서 지금도 활발하게 생명의 생성과 변화를 지금 분출하고 있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주장합니다. 저의 이 주장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로운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차기춘입니다. 지금까지 물질 생성 메커니즘에 대해서 태초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까지 여러분을 길도 아닌 말도 아닌 이 길을 만들어서 안내를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과 가정에 지구가 영원한 생명의 별로서 무한한 신의 가호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